안녕하세요. 대여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HLB의 리보세라닙 FDA 재도전 관련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차트를 보면서 같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2023년 말부터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더니 HLB 리보세라닙 병용 투약 약물인 캄렐리주맙 FDA 실사 통과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신약 허가 기대감 지속으로 인해서 주가는 3만원에서 약 13만원까지 4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단기적인 조정들을 받고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효능 입증 소식과 더불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리보세라닙 FDA 허가 불발 소식에 연일 하한가를 두드려 맞고 기존 22.1개월에 달하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OMS 즉 간암 신약 역대 최장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소식과 함께 FDA 허가 불발 관련 해명 그리고 FDA 승인 재추진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금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보세라닙의 FDA 재도전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해당 내용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은 FDA 재도전 확정 그리고 연내 아니면 내년 초에 결과 발표에 대한 FDA 관련된 소식이 있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 우선 헤드라인 기사가 오늘 나온 것처럼 HLB의 리보세라닙 FDA 제도전에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까지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HLB 리보세라닙 FDA 제도전 빠르면 연내 결과를 예상한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들을 같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개발 기업 HLB가 미국 FDA에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허가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 결국에 지연이라는 소식들과 재차 FDA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그래서 20일 HLB에 따르면 오늘이 20일이죠. HLB는 FDA에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과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면역 관문 억제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재심사서를 제출하고 FDA가 재도전한다. HLB 관계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제출,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이 될 예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말고 오늘 밤 새벽 넘어가는 시점, 미국이 20일날 개장하는 시점에 이제 제출이 된다. 그렇다면 내일 해당 내용들 제출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앞서 HLB는 리보세라닙을 개발해서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으로 FDA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고 FDA가 5월 17일 HLB와 항서제약의 보안 요구서안 CRL을 보내면서 허가가 불발이 됐고 여기서 주가는 연이은 하한가를 맞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CRL은 FDA가 승인을 위해서 의약품 허가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회사에 보내는 보완 요청 공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HLB 주주분들이라면 해당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 제출 주체인 항서제약은 BLA 신약 허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FDA 제출한 환자 생존 기간 데이터 MOS 22.1개월보다 더 좋아진 임상 최종 결과 23.8개월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할 것이다. FDA는 재심사서를 접수하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눠서 허가율을 결정합니다. 간단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만 필요한 사례를 클래스 1로 구분을 하고 클래스 1로 구분이 되면 최종 허가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근데 클래스 2로 분류가 된다면 승인 여부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20일 날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클래스 1로 구분이 되게 된다면 빠르면 올해 11월 20일쯤 11월 중에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고 이 클래스 2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최장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 6개월 계산해보면 3월 20일 그러니까 3월달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빠르면 올해 11월 늦으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올해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LB 관계자는 허가 일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FDA가 서류를 받아본 뒤에 클래스 1, 클래스 2 여부를 다시 통보를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FDA 측에서 클래스 1의 통보가 올지 2의 통보가 올지 그 통보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나 내년 3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스케줄 매매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많은 기대감과 실망감을 일으켰던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은 드디어 올해와 내년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해당 기대감으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냐? FDA 승인 직전까지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 이후에 두 가지로 나뉘겠죠. 승인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거나 실패로 인한 급락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FDA 승인에 대한 도박에 배팅하기 이전에 2번, 3번이 나오기 이전에 승인과 실패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상승 모멘텀 속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35회차 전환사채의 오버행 물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3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3호 비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있는데 이 전환가액이 한 주당 27,000원대예요. 그리고 가능 주식수가 52만 주가 있고, 전환 가능 기간이 2023년 3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즉 지금 2024년 9월 20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해당 물량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00 물량들도 우리가 리스크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라면 이 클래스 1로 지정될지 2로 지정될지는 아직 확정이 나진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 FDA 재심사가 진행되고 난다라면 FDA 심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클래스 1로 설정이 되든 2로 설정이 되든 올해 안에 11월에 나오든 내년 3월에 나오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FDA 승인 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FDA 불발이 또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급락할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50대 50의 도박의 확률에 투자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물론 중장기로 투자하셔서 여기 평단에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스탠스를 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내 평단에 지금 애매한 평단에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도박에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FDA 승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FDA 승인 이전까지 기대감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실패를 하든 실패를 하지 않든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결과를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박스를 그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지금 보시면은 HLB가 현재 요 라인들에 대한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요 라인들을 좀 돌파하고 올라가주는 스탠스를 좀 보여줘야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 라인 10만원 매물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수 있다. 요 10만원대 매물대 라인들까지 요 라인들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박스를 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FDA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 라인들을 돌파해서 우리가 심리적 저항 라인은 요 매물대이자 10만원 라인들까지 터치해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만약에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10만원대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뭘 주의해야 된다? 35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500 물량들, 전환 청구권이 언제든지 행사가 되면서 500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에 두면서 HLB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딱 세 가지를 봐야 되겠죠. 첫째, FDA 클래스 1과 클래스 2 어디에 편성이 되는지,
그래서 올해 결과가 나오는지 내년 초에 나오는지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들. 세 번째,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환사채에 대한 오버행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HF를 보셔야 된다라는 점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